안녕하세요. 대협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WCP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새해 인사를 좀 먼저 해봐야겠죠.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그 계획들 하나하나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 투자까지도 좀 완성 단계에 이제 한 해가 될 수 있는 투자까지도 대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4년도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려고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이제 종목들 알아가시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이 있을 때 저희 대기업에 오셔서 좀 알아가시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항상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에 녹여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WC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드릴 거냐. 우선 2024년부터 시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바로 FEOC의 세부 규정들이 이제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WCP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수혜를 받아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전고체, 이게 지금 WPC가 분리막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전고체에는 이 분리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면은 분리막 기업에는 악재다, 이건 리스크다, 악재로 적용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전고체 관련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오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WCP,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해외 우려 집단인 이 FEOC의 적용 품목에 여러분들 분리막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막이랑 전해질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거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고, 좀 자세한 내용들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내용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WCP는 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우선 이 FEOC 세부 규정이 확정이 되면서 중국 분리막 업체들의 이 북미 진출에 제동이 완벽하게 걸린 상태죠. 물론 합작 회사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진출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이마저도 사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런 관측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국의 분리막 업체들이 보통 수율이 여러분들 50%예요. 이 50%로 이 글로벌 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율을 보여주는데, 이 고정비의 비율이 높은 분리막 산업의 특성상 이 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면적당, 이 단위 면적당 비용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원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이 분리막 시장을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거는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인건비와 그리고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럽에서도 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 규제를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 가격 경쟁력을 확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이 단가를 낮춘 다음에 원가 경쟁력을 가져간다는 건데, 그럼으로써 이 해외,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 기업들이 이 중국 기업들에 밀린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을 이제 뭐 규제를 한다, 세금을 때린다,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이거를 아예 막아버렸죠. 이
중국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 미국에서의 생산성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분리막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WCP에 투자를 했겠죠. 자,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이 FEOC 발표로 인해서 중국의 분리막 업체들이 미국의 생산 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힘들어진 것이 확정된 상황이죠. 기정사실이죠. 이 주요 고객사와 그리고 다변화된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북미 내 시장 점유율까지 가져오는 것이 이 국내 분리막 업체들의 가시화가 될 때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그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뭐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리막 기업이, 국내 기업이 뭐 이 WCP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SKI 테크놀로지라던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분리막을 또 만드는 국내 회사가. 하지만 왜 이 WCP가 좀 더 나은 성장을 보여줄까? 이 WCP만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WCP의 기술적으로 좀 강점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 개별 연식 공정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광폭 생산과 그리고 듀얼 코팅 기술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냐? 우선 연신 공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WCP는 이 원단 라인의 연신 과정에 있어서 개별 연신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시 연신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동시 연신이 이제 주로 일본 업체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로스 부분을 잘라내는 이 절단 비율이 낮아서 이 유효 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 생산성이 폭과 이 폭이죠. 생산이 되는 폭과 그리고 라인 속도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WCP는 방금 말씀드렸던 속도를 이 연신 공정에서 이 개별 연신 공정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폭 같은 경우도 5.5m 폭의 이 세계 최대 수준의 광폭 제조 설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데는 4.2m 정도의 폭을 하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5 정도 그리고 4.5 정도로 해서 글로벌 기준보다 살짝 높습니다. 하지만 이 WCP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약 두세 배 높은 생산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막에 있어서는 WCP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듀얼 코팅, 이 세계 최초로 듀얼 코팅 기술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최초가 여러분들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걸 통해서 분리막의 생산성을, 이 코팅 분리막의 생산성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북미 쪽을 봤을 때 이 WCP는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국내 배터리 3사로 봤을 때 이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현재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SDI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냐? 바로 매출 의존도가 80% 정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또 뭐다? 삼성 SDI의 증설 계획과 기존에 있었던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공격적으로 이제 탈바꿈했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냐? 현재 삼성 SDI는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2027년까지 북미에서 100GW 시리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합작사를 설립한 GM 이외에도 BMW 그리고 볼보 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작법인이 설립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런 수혜를 누가 받는다? 바로 WCP가 받는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FEOC 관련해서 중국 기업이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됐죠. 북미. 이 SDI, 삼성 SDI에 중국 기업이 이제 상해은첩과 그리고 CGMG라는 이 중국 기업이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합산 점유율이 약 16%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일본과 어떻게 나눠 갖게 되든가 아니면은 이 WCP가 가져오게 된다라는 건데 이 점유율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SDI에 납품하는 비율이라던가 점유율이라던가 그리고 수주량이 또 달라지겠죠. 늘어나겠죠. 그것은 뭐다? 바로 매출 성장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FEOC로 인해서 이게 2024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왜 이 분리막 관련주들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분리막 관련들 중에서도 왜 WPC를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셨을 텐데, 자, 제가 떠들다 보니까 11분을 떠들었는데 전고체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전고체 관련 리스크는 제가 다음 영상에 따로 이 전고체 리스크만 이제 다뤄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또 차트를 봐야겠죠. 자, 차트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방금 전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볼 건데,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외국인 자금과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매물대가 이제 4만원대에서 5만 5천원대까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1차적인 저항대는 5만 5천원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것이고, 하방으로는 지지 구간 4만원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여유롭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저점인 38,000원까지 내려서 보셔도 괜찮겠죠. 우선 현재 시점 보시면은 이 바운더리 내에서 주가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FEOC 적용이 이제 된 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여러분들 12월 달에 이 FEOC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일부 반등이 됐을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주가 또한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타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21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해서 주가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21선 위로 안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당시부터의 매수세가 유입된 걸 봤을 때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특히 메릴 린치에서 48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 하방 구간에서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 물량이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눌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거래원입니다. 거래원으로 우리가 봤을 때 메릴 린치에서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찍혀 있다. 20만 주, 뭐 25만 주 막 이렇게 찍힌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 물량 자체를 받아가는 증권사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이 주가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면 안 되는 이 수급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 수급을 좀 체크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급들을 체크를 하고 제 영상을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앞으로 전략을 구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